안녕하세요. 정수돌입니다. 오늘 4월 23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지수 방송은 별도로 올려놨으니까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우상향을 외치는 사람이고요. 저는 긍정론자예요. 왜냐? 긍정이지 않다면 제가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비트코인을 해서 숏 잡고 밑으로 때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은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건 이 투자로 인해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시장이 우상향해야 돼요.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돈 벌 기회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10번 중에 시장이 우상향할 때 6번, 7번을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락을 할 때는 10번 중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0명이 벌던 걸 떨어질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 한두 명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생각 같죠? 내가 하는 것. 얘도 버는데 내가 하면 옆집 순이 엄마도 돈 버는데 나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오늘 종목 분석은요. 자, 신풍제약이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 그지 발사기 같죠? 뭐, 일동제약에 대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가 하루아침에 긍정적인 뉴스로 변경이 되면서 신풍제약을 또 가지고 놀았어요, 결국에는. 결국엔 일동제약을 한번 정리하고 털어내고 올리기 위해서 신풍제약을 가지고 논 꼴이에요. 더 재밌는 건 신풍제약과 일동제약이 경쟁사다. 얘가 지금 일본에 뭐 어쩌고 저쩌고랑 해서 국가 이 정부에서 얘네 거 사준다라고 하니까 신풍제약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풍제약이 여기서 요만큼 올랐을 때 언제예요?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아, 좀 빠지긴 했네요. 그래도. 근데 너무 영향을 적게 받았다라는 거죠, 일동은. 신풍에 비해서, 신풍 상승분에 비해서 하락하는 비용은 영향을 받긴 했네요. 그리고 나서 얘는 올라가고 여기서 신풍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뭐냐 그런 흐름인 건데요. 자, 신풍제약의 흐름을 보면 어 일동제약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상승을 한번 해줬다가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날랐어야 되는데 다음날 뭐야? 갭으로 그냥 밀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엔 이때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가짜뉴스, 일동제약이 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 뭐 임상을 했더니 뭐다? 기형아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기형아가 나왔다라는 뉴스는 뭐 다음날 이거는 보조 임상에서 나왔던 거다. 실제로 진행했던 임상에서는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보다 주가를 돌려놨어요. 그럼 그 전에 나왔던 처음에 주가를 눌렀던 그러면서 신풍제약이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뭐 압수수색 뉴스는 그 이후로 보다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 뉴스 두 개가 다 뻥카였다라는 거예요. 돈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돈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땡겨가는 거예요. 어디서? 주식시장이 그만큼 양아치 새끼들이다. 거래소에서는 이런 거 안 잡고 뭐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신풍제약은 올렸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다. 실제적으로 얘가 지지받아야 될 자리는 32,800원이었으나 그래서 어제까지 이 자리에서 그제죠. 목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금요일날 뭐가 나왔다? 뉴스가 나왔죠. 정부에서 일동제약과 저거 하고 있는 일본 뭐 산호 어쩌고 저쩌고 그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이 자리를 깬 거예요. 대신 밑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3만 1,500원, 그러니까 3만 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일단은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동제약도 상한가를 안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마지노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다? 3만 원이에요. 얘는. 진짜 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이게 들고 있는 분에 대한 입장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마지노선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거는 뭐다? 3만 원이다. 결국엔 라운드 피겨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만 원을 이탈하면 뭐 해야 돼? 얘는 그냥 무조건 버려야 돼요. 손실 생각하고 뭐 하고를 떠나서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게 맞다. 3만 원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면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 3만 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37,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관점이다. 37,000원을 넘어선다면 45,000원까지 열어놓고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37,000원과 3만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뭐한다? 한 2달 횡보하다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잡는다. 근데 결국엔 밑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한참일 때도 안 가고 코로나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죠? 치료제가 정말 개발이 돼서 얘네가 주가적으로 혹은 회사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뭐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산을 해야만이 뭐다? 실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그때는 차후에 어디까지? 못해도 10만원에서 12만원대까지 또 한 차례 그땐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계속 주구장창 주접주접 한다. 결국엔 3만원을 유지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뭐해라? 무조건 일단은 튀어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동제약도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인버스의 종목이에요.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주가가 잘 가다가 어디? 요 자리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뉴스로 때려버리죠. 압류수색 압류수색 했다가 여기서 뭐예요? 또 한 번 또 때렸죠. 뭘로? 기영아 나온다. 그래놓고 다음날 아니다. 기영아는 안 나온다. 그럼 땡겼어요. 나갔던 수급을 다시 채운 거예요. 그리고 또 눌러놓고 채우고 양음양음 패턴이 나온다는 양음양음 패턴이 뭐예요? 고점에서 혹은 바닥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대부분 뭐다? 물량을 위에서 나오는 물량을 털어내는 밑에서 나오는 물량을 모아가는. 그러면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물량을 모아가는 부분인 거예요. 못해도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종목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내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죽는 주식이다. 그럼 이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넘겼기 때문에 뭐다? 어제 같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뭐예요? 누를 때 이 자리까지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다시 딱 이 자리까지 확인하고 가잖아요. 저점을. 이게 차트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상한가를 못 갔다. 왜? 이게 의문이죠. 요거는 뭐 주봉과 월봉에서 월봉은 뭐 하나짜리니까 티가 안 나는 거고 주봉의 관점을 보면요. 뭐다? 거래가 그래도 터졌던 요 자리와 요 자리는 필요 없고 요 자리를 보면요. 어디에요? 걸리적거리는 자리가 딱 여기에요. 몸통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65,500원 65,800원이 VI였는데 안 간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요. 여기 왜?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한 적이 없으니까. 올려다 놓고 여기서 흔들고 올렸는데 다시 눌러버렸다라는 건 뭐? 여기 매물이 확실하게 소화가 안 된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눌러버린 거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서 버티고 수익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실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버틴 거고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 기다렸다가 괜히 물렸었으니까. 내 수익금 까먹었었으니까.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다가 뭐다? 갭자리 메꿔놓고 멈춘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뭘로 봐야 되냐? 신풍제약이 3만 원을 갈 거냐? 아니면 신풍제약이 이제 반등할 거냐의 기준인데 이게 딱 저항대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일동제약은. 그러면 이제 일동제약의 관점에서 보면 왜 아직까지는 일동제약이 신풍보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일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정부에서 얘네 거랑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온 거니까 그 뉴스가 거짓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의 기준은 이제는 뭐다? 많이 밀려야 이거 다 필요도 없고요. 얘는 6만 1,000원 이탈하면 뭐 해야 돼? 이제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뭐 해야 돼? 무조건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유지하면 다시 한번 이 저항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확인하면 7만원대 확인하러 다시 또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일동홀딩스가 지금 이제 경고로 들어왔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얘도 사실상 살려놨어요. 그죠? 원래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 거를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고점을 갱신했고 몸통이 뭐다? 버텼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월요일날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넉넉하게 잡더라고 하더라도 44,500원 정도만 얘는 이탈하지 않으면 뭐에 횡보하거나 혹은 다시 한번 상승한다.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준은 5만원인 거고요. 5만원 유지하면 바로 상승. 5만원 유지하지 못하고 44,000원까지 밀리면 횡보. 대신 이 횡보가 55,000원과 45,000원 만원에 대한 자리에서 횡보. 그리고 나서 방향 위냐 아래냐. 그러면 이 방향을 잡을 때 일동제약이 더 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이틀만으로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못 털어요. 그죠? 제가 금요일날 고려산업, KC피드 다 설명드렸죠. 고려산업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 넘기면 윗자리 한 번 더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KCPD 맞나요? KC피드 얘는 상한가격이 안 된다. 얘는 무조건 경고 먹는데 얘는 그냥 데리고 노는 종목이다. 지금 당장은. 그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면 한 번은 더 친다. 대신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와야 된다. 얘는 상한가 가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여기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 달고 미친듯이 가는 종목은 사실상 없어요. 개인적인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럼 이제 이 갭자리 몇 구로 내려올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고요. 일단은 얘는 경고로 벌써 들어가 버렸죠.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은 탈락이다. 뭐 경고 달고 미친듯이 갈 수는 있지만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왜? 이 종목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현대사료가 많이 뭐 눌러대니까는 그 수급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고려산업과 현대산업이 싸우는 중 같아요. 주포가 서로 양아치 작전 세력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냥 그건 그거고 어찌됐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동방성기라는 종목이고요. 동방성기라는 종목 뭐 LNG 뭐 선박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위에 걸리적거리는 건 월봉상의 구름대 상단. 그 상단을 찍고 현재는 밀린 자리. 그러면 현재는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그 뭐 아니면 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지지라인은 어디? 4,3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왜? 일봉상에 한 차례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행바다가 한바탕 눌러놓고 메꿔놓고 다시 여기서 행바다가 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요 자리를 살짝 뚫었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종가는 뭐?
요 자리 위로 일단은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 여기 지지 받은 거예요. 일단 원 스텝은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장이 만약 월요일날 많이 빠져서 갭이 떨어진다면 상황이 반전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흐름으로 얘는 역주행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과 반대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뭐다? 한 번 위로 더 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마지노선을 열어놓는 건 4,300원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간에 주가의 흐름을 지금 위로 올리면서 뭘 해? 매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음봉으로 때렸다가 다시 양봉으로 메꿨다가, 그죠? 이 자리까지 메꿔버리죠 그냥. 그리고 다시 음봉으로 때렸다가, 왜? 여기가 확실하게 안 메껴졌으니까 때렸다가 다시 또 양봉으로 때렸다가 음봉으로 여기 메꾸는 자리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음봉으로 메꾸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뭐야 이거 색깔이 왜 이렇게 생겼대? 음봉으로 메꾸는 자리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대신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횡보하다가 양봉으로 또 메꾸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인 것 같고요. 룽트코리아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작전 세력이 일단 붙기는 했는데 시장의 영향과 뭔 이슈로 갈 거냐인 것 같아요. 뭐 중국 뭐 게임 관련해서 뭐 흥행이 좀 나온다 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부각은 되는데, 문제는 뭐 중국이 지금 막혔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막혔다가 다시 풀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가둬두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의 세력도 예전에 중국에서 끌어올리다가 지금 미국으로 변경된 것처럼 중국이 계속 막아놓고 가둬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로 활용해서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냐의 관점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상승을 한번 해놓고 역주행이 쫙 튀어나왔다가 그 자리를 다시 눌러놓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역주행이 나왔던 고점과 저점의 부분에서 50% 정도가 8,500원 정도. 그럼 거기서 이렇게 빠진 거 보면 한 30%. 대부분 이 파동의 원리로는 40% 기준인데 10% 정도를 더 까먹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 바닥 대비해서 50% 위에서 버틴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 대신 이 자리를 이제 8,500원을 이탈하는 그림으로 만들어내면 빠르게 다시 8,5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얘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안 간다. 이해되시죠? 활용을 할 거면 빨리빨리 가야 돼요. 왜 시간 끌면 이자 들어가니까 얘네들도 돈 빌려서 할 텐데 뭐 지들이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때려 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랑 뭐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이게 엄청난 우량주도 아니고 가벼운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요, 지금의 관점에서 빠르게 다시 상승하지 않으면 뭐다? 얘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 일단 위에 저항을 때린 거거든요. 기존의 고점 때. 그죠? 여기가 고점이긴 한데 여기는 그냥 올려다 놓고 다음날 갭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저항은 여기 위로 되겠죠. 1,3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해되시죠? 밑으로 지켜주면 위에 한번 때린다. 때리고 밀렸을 때 10,000원대 위에서 지지 받으면 간다. 못 받으면 횡보한다. 그러다가 주저앉든 다시 갈지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밑으로 박으면 안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넵지노믹스가 혹여나 했는데 역시나 위메이드랑 안 가요. 역시 제약바이오다. 대단한 종목이다. 결국엔 25일날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죠. 무상증자가 시작됐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라면 결국에는 더 손해보는 자리인 거예요.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왔을 때 내 평단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예요. 차라리 밑에서 더 많이 샀다면. 그죠? 얘가 발목을 잡아버린 꼴이. 결국엔 첫날 나가라, 둘째 날 나가라. 기회를 줬는데
계좌상에 마이너스로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생각을 주린이 분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주가가 눌렸고 월요일날 무상증자가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목요일부터 쳐미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월요일날 들어오지만 이 누구예요? 외놈 새끼들하고 개관 새끼들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혜택을 주죠. 우리한테 이 시칼 하나 쥐어주면 얘네들한테는 이 무사도를 줘요. 우리한테 소총 하나 주면 얘네들은 기관총 줘요. 그게 룰이에요. 그냥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이틀 전부터 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 목요일부터 갭으로 쳐밀어가지고 눌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여기도 눌러버린 거죠. 여기서 지금 이틀 동안 판 거예요. 지들 물량을 미리미리. 그죠? 혹시나 해서 요런 그림으로 여기서 상한가를 박아놓고 끝났었으면 올려서 위에서 팔고 더 날아가면 되는 건데 이 그지 같은 새끼들이 상한가 박았다가 장 막판에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안 올린다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나갈 기회 주고 그냥 밀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거지로 도망간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윗골이다가 밀렸고 다음날 이제 외놈 개관놈들이 팔아 쳐먹으니까 밀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주봉과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은 나왔다. 그러면 월요일날 갭은 떨어질 확률은 높다. 왜? 시장이 그지니까. 대신 그 갭에서 엄청나게 쳐밀릴 확률은 드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미리 쳐밀 만큼 쳐밀었고 대신 위에서 쳐민 자리도 아니고 밑에서 쳐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들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선적으로 9,000원을 유지받느냐 9,000원을 유지받지 못하면 8,6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상증자를 했는지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이랬든 저랬든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차트를 내렸다가 보면요. 뭐하는 자리? 이평선이 트위스트 꼬는 자리예요.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강하게 상승시켜놓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캔들이 눌려도 상관없다. 대신 빠르게 회복시켜놓으면 된다는 거. 그 빠르게 회복시켜놓는 기준이 9,600원이에요. 얘는 9,600원만 빠르게 회복시켜놓고 버티면 밑에 있는 2평대로 가고 위에 있는 2평이 꺾여서 잡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 여기서 날아가지 못하더라도 횡보하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뭐다? 2평이 모인다. 모이고 나서 시장만 그지 같은 상황, 회사의 악재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제 뭐 2평을 벌리면서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모양새는. 이해되시죠? 모 아니면 도의 자리인 거고요. 그 모 아니면 도. 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9,500원 위로 안착. 도가 되려면 어디까지? 8,600원까지 내려앉아야 된다. 그럼 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2평이 밑으로 깔 거니까. 그러다가 재수없어 이 자리 깨면 이제 역배열로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은 조금 드물 것 같아요. 얘가 뭐 위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뭐다? 실적은 있거든요. 회사가 실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잘 나왔고 그러면 현재 이 자리는 버틸만 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PER 그런 건 안 따져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기존 매출 배 이상이라면 버틸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시젠처럼. 시젠도 이렇게 하긴 많이 빠졌는데 이게 그러냐? 근데 이 바닥 대비해서 여기 정도면은 이거 엄청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기존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 여기까지가 몇 프로예요? 200%예요. 요만큼도 200%라고. 요만큼이 1000%인 거고. 그럼 1000%에서 800% 정도가 빠진 거예요. 왜? 뭐 매출이 뭐 삼성전자 넘어서진 않을 거니까. 그죠? 그런 기준을 본다면 랩지노믹스도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버티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TLI라는 종목이고요. 약간의 잡주스러운 흐름도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봤더니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고요. 그냥 대주주가 변경된다. 대주주가 변경되는데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뭐? 회사의 실적이 별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잘 나가는 회사.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매출이 잘 나오는데 갑자기 이재용이가 사표를 던지고 전혀 다른 놈이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요. 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 괜히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 종목은 대주주가 바뀌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이 회사가 실적이 개판이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새끼가 오니까 기대감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을 떠나서 뭔가의 그림을 만들어서 주가가 바닥을 기다가 무슨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뭐 했다? 강하게 띄웠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뭐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쫙 쳐밀고 확 쳐밀다가 이 쳐미는 자리에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어디? 요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계속 이 안에서 흔들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니까 중간값에서 버티면서 횡보를 하면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추세가 변경된 거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을 좀 갖췄고, 그리고 나서 빵 치워서 귀에 있는 고점을 찍고 눌렸을 때 밑에서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올리는 자리. 그러면 이제는 어디? 요 자리에 대한 저항대가 남아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8,400원 넉넉 잡으면 8,400원대, 대충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9,000원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얘는 한 번 더 간다. 자리를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상에 구름대가 이렇게 나눠진다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9,100원이죠? 이 자리 뚫었죠? 그럼 그 다음은 어디야? 1,200원. 여기 뚫어내면 어디? 11,300원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얘는 유동성 함정이 좀 빠질 수 있다. 왜? 시총이 낮고 유통 물량이 별로 많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한 번씩 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기존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다시 동반하고 수반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눌리더라도 버텨내면 한 번 더 먹는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맥널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값이 올라가면서 이 커피에 대한 수요도 올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려다 놓고 상한가를 갖다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계속 맥을 못 추는 자리인데요. 뭐 이랬든 저랬든 이 원자재 가격이, 곡물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그만큼 상승을 많이 했고, 그러면 이 다음 타자로는 이 커피 산업도 뭐 곡물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현재 흐름상 차트의 관점상 나쁘지 않다. 뚫어낼 거 다 뚫어냈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눌리지 않는다라는 것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많이 밀려도 8,800원, 적당히 밀릴 거면 9,2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얘는 무조건 단기 고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올라온다. 그러면 분할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서 두 번 사고 밀린다? 손절하자. 그럼 땡.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나 니딩과 공부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주말들 잘 보내세요.